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이틀 만에 다시 낸 담화의 일성은 우리 정부가 도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란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발이 반복될 경우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개꿈이자 망상이라 일축했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선 해외 청탁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건데 그로부터 반나절 만인 오늘 오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2024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북측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겁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 장관은 담화로만 뜻을 전하는 현재 상황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연락 채널의 즉각적인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앞두고 과거 정부의 결정으로 피해를 본 경협 기업인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4km 떨어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북한이 주장하는 개성 추락 무인기의 첫 좌표 지역입니다. 야산에 올라가 보니 육안으로도 북한의 마을이 보입니다. 초접경 지역인 이곳에서 무인기가 추락했던 북한 개성까진 직선거리로 30km가 조금 넘습니다. 이곳 야산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북한 땅이 보이는 이쪽 방향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은 무인기 이륙 지점으로 지목되자 불안감이 다시 커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 군부대도 있고 여기 그냥 파출소도 있고 아까도 뭐 어디서 왔더랬더니 경찰이 왔다나 뭐. 군부대도 많은 접경 지역인데 누가 어떻게 날렸단 건지 군은 제대로 감시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날리면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날리게 되면은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군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흡사한 기종인 중국산 무인기 스카이워커 타이탄을 60만 원쯤에 살 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하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사건 관련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북한 주장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격추시켜서 자료를 봤더니 개성과 황해북도 평상군 사진이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죠. 우리 국방부는 당일에 우리가 보낸 적 없다.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저런 드론은 있지도 않다. 빨리 선을 그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후속 결과가 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군에서 안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했을 가능성이죠.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색은 다르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제품과 유사해 보이는 종류입니다. 60만 원 정도면 아무나 살 수가 있고요. 군사용이 아니라 아주 대중화된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민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자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김여정이 담화를 낸 게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김여정 요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당국이 사태를 규명하고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 당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도 2022년에 서울로 무인기를 보내서 논란이 일었었죠. 김여정이 여러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북한이라고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김여정은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표현을 좀 가져와 보면요. 만약에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 소행으로 소위 발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소행이니까 주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북한 영내에서 자기네 민간단체가 달리는 수많은 비핵물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작년에 한참 떠들썩했던 오물풍선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당직 근무할 때도 SBS에 이게 떨어져서 경찰 소방이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당국의 대응에 따라서 당시 같은 사회적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 특유의 엄포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회색지대 행위가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건 김여정 입에서 민간단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장 북한에 민간단체가 있어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남북 민간교류가 한참 진행될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도 명목상 외곽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민간단체라는 모자를 쓴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안보와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 민간 영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민간 가능성을 열어두는 우리 정부 입장을 역이용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했다고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민간에서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6월 북한이 대남 적대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던 시기 일을 가져와 보면요.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이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그 주체는 군이 아니라 민간이 될 거라고 주장한 거죠. 다만 북한도 지금 당장은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숨고르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론의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담화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2023년 말에 남북관계 근 80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김정은은 이후에 자신이 북한 헌법을 한번 보니까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정의가 안 담겨 있더라. 주권행사 영역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라면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지시사항이라서 빠르게 공표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교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크게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끼리를 계속 주장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까 주민들이 일부 혼란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대북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북한도 속도를 약간 조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북한이 그것 봐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신성 불가침 주권, 우리 국가의 영공, 남부 국경, 국경 초소 이런 표현들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를 여는데 당규약,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내외 매체 담화를 통해 이른바 무인기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주장한 날짜에 군 무인기를 운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인 셈입니다. 김여정은 민간 소행이어서 주권 침해가 아니란 논리를 시도한다면 북한 민간단체가 달리는 수많은 비핵 물체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명의로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하며 진상을 규명해 신속하게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곧바로 군과 경찰, 관련 부처를 소집해 조사 진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터진 악재란 평가 속에 일각에선 북한이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 측이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고 한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론의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대화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북한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오늘 공개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입니다. 중국산 부품들과 함께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북한군은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무인기를 북측에 침입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점상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벌어진 일이란 주장인데 북한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국 곳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 북한은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궤적이라면서 두 차례 침투한 무인기가 각각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에서 이륙했고 개성과 황해북도 평상군 등을 정찰하기에 설정돼 있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무인기에 저장된 자료라며 개성 등지가 촬영된 사진 6장을 공개하고 배후로 우리 군을 지목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 지역에서 대낮에 이륙했고 한국군의 탐지 장비를 제한 없이 통과했다는 게 북한군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땐 한국군 기종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엔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1차 조사 결과 해당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사진상 무인기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리 군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지점은 그럼 누가 무인기를 날려보냈느냐는 거잖아요. 네, 우선 북한의 주장이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한 것까지 맞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부는 민간 무인기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군사 전문가와 동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북측 사진의 드론이 꽤나 대중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부품들도 인터넷이나 국내 전문샵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3년 전 사례를 보면 한 동호인이 강원도 고성에서 드론을 날려보내서 금강산 촬영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하지만 민간 드론이라고 해도 우리 군의 감시망에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큰 파문을 겪었는데 현 정부에서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낼 수 있냐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에 청와대가 NSC 실무회의를 열었고 또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는데 1차 조사라고 한 만큼 후속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러는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단절된 남북 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앞에서는 너스레를 떨면서 도발 행위를 한다. 한국은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었는데요. 이 최대 정치 행사인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남 적대감을 계속해서 내부에 조성해서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적이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